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선생님도 카톡 받으셨어요? 저는 한 이틀 전부터 받고 있거든요. 아, 이거 심리상담센터 괜찮아? 이거 뭐 뉴스 봤어? 이렇게 와서 저는 모르고 있다가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근데 사실 아직까지 의혹 보도지 뭐 자세한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정말 그런 내용이 아닌데 우리가 심리상담에 대해서 불안감이 갑자기 막 급격하게 2, 3일 사이에 커져버린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그쵸. 그래서 오늘은 갑자기 이렇게 심리상담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해하는, 특히나 또 뭐 사내심리상담이나 공공상담이나 여러 가지 상담들이 있는데 이런 제도나 시스템에 대해서 소문나면 어떡하지? 이런 우려들을 조금 여러분들께 근거를 통해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안심시켜 드리는 내용들을 준비를 해봤고요. 정말 제가 궁금했던 건 원래 비밀보장이 원칙인 게 맞잖아요. 그쵸? 어떤 식으로 상담을 할 때 비밀보장 원칙이 지켜지나요? 장치들이 있나요? 네, 그렇죠. 사실은 이제 상담사 자체에 대한 이제 윤리 규정에도 이제 비밀 보장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고, 사실 상담사들이 상담 시험을 볼 때에도 이런 윤리 과목이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그것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시험의 하나예요. 한 과목이군요. 네네, 과목으로서 이 윤리가 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 의료윤리처럼. 네, 맞아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센터만 하더라도 상담을 시작할 때 상담에 대한 동의서랑 그런 안내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부분이 비밀 보장이 지켜진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예외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내를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례를 진행을 할 때 저희는 사전에 그 동의서를 먼저 안내를 드리는 거를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상담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어디 외부로 발설이 되거나 유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비밀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사실은 저희가 뭐 어떻게 활용하겠다라거나 하는 게 아니라 내담자분들에게 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위험한 상황들에서 안전하기 위해서 이제 예외 사항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자살이나 자해나 이제 타해 같은 누군가 이제 위해를 끼칠 수 있거나 나를 스스로를 좀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행동들에 대해서는 그냥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생명이 정말 달려있는 문제니까. 그쵸, 그쵸. 네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지를 했을 때는 내담자분들의 주변 보호자에게 뭐 도움을 청한다거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면서도 이게 좀 위험군이 있고 아닌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위험군한테는 생명존중 서약서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사전에 보호자 연락처라던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놓기도 하고, 그걸 안내하면서 이제 상담을 할 때는 이런 거를 같이 지켜주세요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예외 사항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저희가 하나 더 동의 여부를 받는 부분이 있는데, 슈퍼비전이라고 해서 저희가 상급자, 경력이 더 많은 선생님께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선택적으로 동의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저희 상담사들은 이제 상담사마다 각자 이제 슈퍼바이저가 다 있어요. 약간 그 멘토 멘티처럼. 맞아요. 내가 이제 좀 더 믿고 이제 배우는 이 선생님한테 배워보고, 사실 슈퍼바이저 꼭 한 명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닌데 내담자 분께 조금 더 자세히 뭔가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싶거나 더 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자문을 구하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 또 활용이 되고, 다만 이렇게 자문을 구할 때에도 당연히 누군지 식별할 수 있는 정보들은 다 배제를 하고,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잘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편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선생님 알겠는데 그거 다 그래도 무서워요, 비동의 누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슈퍼비전이나 이런 거 진행하지 않고요. 개인 한 상담사한테 상담사가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예 말씀을 드릴 때에 요거는 선택적으로 동의하셔도 되고 동의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 한 명한테만 온전히 좀 맡기게 되는 부분은 있으세요 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전주환 상담사 선생님이 지금 심리 상담에 갑자기 이제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신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려야겠다라는 지금 결의에 차서 제가 이게 사석에서도 몇 번 뵀던 분이지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청산유수로 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아주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 위급한 생명의 경각이 달린 사례들은 비밀 보장을 깰 수 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상담사가 교육 단계에서도, 그리고 시스템적으로도, 또 어떤 데들은 뭐 자물쇠도 채워 놓는다면서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2중 3중 시스템적으로 상담사 개인의 윤리적으로 하고 있고, 개인적
개인정보를 노출하게 되는 케이스도 바로 여기저기 내 개인정보를 다 알리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례를 편집해서 상급 상담자나 동료 상담자들과 협의하는 데 제일 많이 쓰인다. 이 정도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잠깐 그냥 말씀을 드리면 저희 센터는 오픈할 때 제가 이런 부분을 좀 반영해달라 요청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사례 파일 같은 거 보호할 때도 진짜 잠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리적으로도 잠금 장치를 많이 처리를 해놓고, 그리고 사례 이제 상담자들이 당연히 사례를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보는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사례 관련해서 서류들은 외부로 반출하지 않아달라고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예를 들어 임상 선생님이 보고서를 써야 된다 이럴 때는 가지고 가셨더라도 꼭 원본으로 이렇게 다시 철을 꼭 해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을 정도로 조금 저희 센터 같은 경우 특히 좀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인 것 같고, 아마 많은 상담사 분들이 다 저처럼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니 제가 사실 지금 여기 이 촬영 장소가 위드놀 시민상담센터잖아요. 제가 들어오면서 아까 얘기 들었을 때는 여기는 4중인가 5중으로 잠근다면, 저 아까 듣고 아까 그 얘기했거든요. 아니 뭐 그 드라마의 재벌집 회장님들 왜 금고 들어가듯이 간다고. 근데 그 정도를 해야 되는 게 그만큼 우리가 정말 이 상담이 누가 볼까 누가 들을까 그 두려움을 한번 넘어서 오는 게 우리 내담자들한테 또 되게 큰 어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넘어서 온 사람들에 대한 어떤 약속이기도 하죠. 사실 저는 제가 이제 상담을 받을 때의 입장도 조금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누군가가 제 사례를 이렇게 다뤄줬으면 좋겠다라는 방식으로 사례를 좀 대하려고 좀 하는 것 같아서 상담사 분들이 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그 보안 관련해서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거 말고도 상담하시다 보면 내담자분들이, 저도 뭐 많이 보지만 원래는 이런 것 때문에 좀 걱정돼서 안 오려고 했었거든요 라고 하시는 그런 오해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많이 질문하시는 경우가 이제 상담에 대한 기록이 좀 남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센터 차원에서 상담 이후에 파일을 보관을 하고 있기는 해요. 상담 같은 경우는 저희 센터는 5년 정도 보관을 하거든요. 생각보다 긴데요? 맞아요. 사실 이거를 보관하는 이유가 뭐 다시 뭐 이걸 어떻게 활용한다, 저희 센터에서 뭐 어떻게 이걸 자료로 해서 뭐 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간혹가다 이제 종결하시고 나서도 혹시라도 뭔가 좀 다시 힘들어지시는 부분이 생기신다거나 혹은 다루고 싶은 이슈가 또 생기셨을 때 상담을 다시 찾아오실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전 자료를 좀 참고해서 더 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록을 보관하고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의료 기록처럼 남아가지고 뭐 보험에 영향을 끼친다던가. 아니 저는 몰랐어요. 저는 사실 정신의학과 진료 기록이 있거든요. 저는 한 4년 정도 불면증 처방 받았었는데 실비보험 가입 거부당했거든요. 맞아요. 혹시나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의료 기록 같은 기록들이 남거나 하지는 않아가지고 그냥 센터 차원에서 안에 이제 기록이 남는다라고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 혹여나 이제 상담을 진행할 완료를 다 하고 나서 혹은 뭐 한 회기 받고서 더 이상 이제 상담을 진행하길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을 때에 저는 사례 보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요청을 주시면 아예 진짜 물리적인 파일까지 파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럴 경우에는 나중에 오셔가지고 여기서 상담 받았었는데요 라면서 요청을 주셔도 저희가 기록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도움을 드리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처음서부터 조금 다시 이렇게 진행을 하실 수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관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 제가 어머니 암간병을 했었는데 보니까는 완치가 되시고 나서도 5년 정도 계속 추적 관찰하러 가시거든요. 그런 느낌처럼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이 남아있는 것은 혹여나 다시 오시게 되셨을 때 즉각적으로 바로 상담을 이어서 도와드리기 위함이지 2차 가공이 된다거나 사용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이건 처음 알았네요. 상담 종결하면서 제 거 폐기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다. 얼마든지 우리가 그것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정보였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안내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상담에 오시는 분들이 심리 상담이 뭔지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 상담 그럼 단회성으로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한 번씩 와서 받으면 되는 건가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물론 뭐 필요할 때 급할 때 한번 와서 상담이 어떤 건지 받아보고 이러는 경험은 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내가 나중에 뭐 진짜 크게 힘들 때라던가 상담을 다시 신청할 수
수 있는 장벽이 되게 낮아진다라는 점에서는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0이랑 1은 다르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심리 상담에 좀 오셨을 때 내가 정말 어떤 나의 주제를 다루고 싶다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보통 심리적인 주제라는 것들이 오랜 기간 좀 쌓여온 것들이기 때문에 한 회기만에 막 손바닥 뒤집듯이 막 해결이 되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짧게 단기 상담으로 말씀드리는 게 10회 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장기적으로 진행하시는 경우는 진짜 몇 년씩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보통 상담은 그렇기 때문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요일 시간을 정해가지고 주기적으로 오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오셨을 때에 좀 더 효과적인 도움을 좀 받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 최근에 얘기 들었는데 미국에서 데이팅 앱이나 데이트를 할 때 상대방이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 호감도가 오른다 떨어진다 설문했을 때 오른다 쪽이 훨씬 더 많았대요. 미국 사회는 이제 심리 상담에 대한 인식이 저는 주 1회 필라테스 가요 하면 자기 관리하시네 처럼 저는 주 1회 심리 상담을 고정으로 받아요 하면 자기 관리하시네 자기 관리 영역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맥락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리가 물리치료 같은 거 한 번 받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마음의 문제도 긴 호흡으로 가는 것이 비단 내가 되게 심각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원래 그렇게 계속 점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거다라고 관점을 좀 바꿔봐야겠네요. 맞아요. 네, 이렇게 오늘은 우리가 심리 상담을 앞두고 생각할 수 있는 불안 요소들이나 오해에 대해서 전문 상담사 선생님과 정확하게 하나씩 근거 있는 안심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만나신 것처럼 이렇게 심리 상담에 대한 좀 더 깊은 이야기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연을 통해서 심리 상담사 선생님의 간접 상담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턱을 낮추는 거 한 번도 안 하는 것보단 한 번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연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사연 기다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상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